오늘 할 공부는요, 얼마 전에 했었었죠. 성공비법 교재로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법정지상권 토지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딸아이의 초등학교 학비 조달용으로 구입한 법정지상권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학비 조달이 어떤 필요해서 어떤 법정지상권 토지를 산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애기들 태어나면은 뭐죠? 학자금, 적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은행에다가 애들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거나 이럴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법정지상권 토지를 하나 묻어놓은 케이스였어요. 이 법정지상권 토지는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낯선 사건들이 아니죠. 저는 이제 소송 같은 경우를 법정지상권 지료를 받기 위해서 1심을 한번 했고 그 후 4, 5년 있다가 1심과 2심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료를 받는 토지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아는 편이죠. 그런 입장에서 법정지상권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에 소재하고요. 대지 면적이 9.98평이고 물건 지상에 작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의 최저 가격은 아마도 500만 원 정도였고요. 이 근처의 주택가의 땅값은 평당 250에서 30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 나대지 경우에는 한 200 정도 하고요. 나대지가 아닌 일반 주택가의 어떤 대지의 가격은 250, 300 정도 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하락을 쳐도 250 아래로 무엇인가가 거래가 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250에서 300 정도 한다라는 점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10평 정도기 때문에 300을 보면은 3,000이고 250을 보면 한 2,400, 2,5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현재 최저 가격이 500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평당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시세 대비 5분의 1 정도의 건물이다. 그래서 이 평범하지만은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덤비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었죠. 예. 그쵸? 앞서 수유동 법정지상권 토지의 예를 들었듯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경매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법정지상권 토지를 응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제 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안 사죠. 건물은 남의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건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내주는 걸 또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한 이런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즉 경쟁자가 매우 적은 물건이죠. 경쟁자가 적다라는 것은 낙찰 가격이 낮다는 것이고요. 이 금액은 650만 원에 제가 샀고요. 물건은 큰 길에 접하고 작은 골목길에 붙어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길에 붙어 있는 토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큰 길, 즉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비하면은 약 한 7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지역이 이제 주거환경 정비구역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이 토지를 살 당시에 부산에서는 상당한 어떤 개발 붐이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려고 했으나 아시겠지만 온 국민이 다 아시는 상식이죠.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건이 나면서 또는 이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온 국민의 국가의 돈이 4대강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지자체들 간의 어떤 개발 호재들이 다 무산되던 그러기 전 단계에 제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미래를 점쳐서 투자하라는 것을 권하지 않고 늘 현실적인 어떤 판단들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알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 전문가였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맨날 하는 소리가 미래가 어쩌고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고 등등등 하니 이렇게 가보자라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그 잘 맞추는 그 주식 전문가는 한국에 한 명도 없죠. 전부 책에 써놓은 얘기들이 보면 지나보면 틀리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역시 TV 방송국에서는 역시나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고 떠들죠. 그러나 이 부동산을 물론 부동산 부분에도 지나치게 미래를 전망을 아름답게 보면서 그 아름다운 전망 하에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방법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측에도 틀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예측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면, 지금 당장 보이는 객관적인 면을 중시해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투자를 실패한 건 아니죠. 평당 250, 300짜리를 50만 원에 샀으니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제가 이제 시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치료를 내기 싫으니 그냥 건물을 가지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에 있던 지사를 오픈하기 위해서 범일동 정도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하나 렌탈을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많이는 하지 않으면서 벽에는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파티션 지어서 이동식 칠판을 가지고 경매 강의를 한번 시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사무실, 이 집이죠. 이 사진에 보시면 집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대문이죠. 미닫이 문, 여기가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게 1층 대문이죠. 여기는 이제 길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쪽에 오른쪽 네모, 작은 네모에 있는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1층에 어떤 수도꼭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기타 텐마루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 큰 사각형이 있는 데가 2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올라가는 다락이 있었고 2층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깔세라도 한 20만 원이나 10만 원짜리라도 되겠지라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던 것이고 지상권이었기 때문에 지료로 제가 산 금액은 650이어도 시세는 2,500, 3,000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준해서 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텐마루죠. 텐마루의 어떤 그 명함하고 만나자라는 어떤 이제 서면을 남기고 왔는데요. 쪽지에 이제 쪽지를 마루에 올려놓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놓았다. 이렇게.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는데요. 소유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땅 주인인데 지료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냥 연락할 길이 없으니 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기 있죠? 땅 사용료를 좀 얘기를 하시죠. 했더니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형 집이니 또 형은 어디로 도망 다녀서 찾거나 연락할 길이 없으니 그냥 집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나름대로는 계산상의 착오가 생긴 것이죠. 원래는 지료를 받을 목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누군가에게 팔리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그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견해가 오면은 그때쯤에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던 그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집을 가져버려라 그러니까 지료에 있어서는 무산돼 버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산착오는 돼 있지만은요. 요 집을 이 땅을 어떤 시세 차익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딸의 어떤 그 초등학교 어떤 학자금 목적으로 받았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도 그 앞으로 이제 경매라는 걸 할 때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짜잘짜잘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어떤 투자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각 물건별로 동기를 부여하시나 이런 내용을 씁니다. 물론 여기서는 깊이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요.